1990년 4월 1일 오늘 라디오에서 성장이냐 안정이냐를 놓고 경제 문제 토의가 있었다. 지금은 단어의 선택이 중요치 않은 시점이다. 문제는 안정을 택한다고 안정이 되느냐, 성장을 택한다고 성장이 되느냐가 문제이다. 과거 경제 정책은 성장 위주라고 하나 농촌은 풍요를 느꼈고 근로자들도 몇 년 저축하면 집 마련이 가능했고 실업자도 크게 줄었다. 경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되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 않고는 낮은 물을 위로 끌어올리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여 말을 우물까지 끌고 간다 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격이 되고 만다. 힘만 들고 결국 잘 되지도 않는다. 투자만 해도 그렇다. 돈을 스스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즉 그렇게 하는 것이 보람있고 안정스럽고 희망이 있고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을 만들어 어거지로 투자하게 할 수는 없다. 저축 문제도 저금을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 땅값 뛰고 물가 뛰고 저축할 맛도 맥도 안 나게 하면 자연히 소비를 하게 된다. 물론 규제도 있어야 하고 내거는 목표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도 마찬가지이겠으나 특히 경제적 문제의 사람들은 얼마나 예민하고 또 악착스러운가. 정책 위반, 실천자들은 역지사지, 즉 내가 기업가, 근로자, 주부가 되었다면 과연 어떤 풍토, 어떤 시책을 원했을까를 잘 생각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당장 내거는 요란한 구호, 당장 큰 효과를 내야겠다는 조급함보다는 1990년 4월 3일 마음의 허점,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 마음의 허점을 타고 들어오는 가장 큰 유혹 또는 적은 바로 자만자존이다. 아담과 이브도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기를 방해하는 적들을 물리치고 나면 가장 강력한 적이 자기를 기다린다. 적이 있을 때는 그럴 경황도 있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느끼게 되므로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강한 사람도 대부분 여기에 굴복하고 만다. 경계심을 늦출 때 평온함을 타고 들어오는 적, 이것이 바로 자만, 사치, 향락, 자존 등등이다. 악마의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다. 연극 배우는 연극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게 연기를 해야 정말 훌륭한 연기자다. 정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정치를 별로 인식하지 않을 때 정치는 잘 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4월 4일 바람이 몹시 불고 기온도 내렸다. 소위 꽃샘추위다. 봄에 꽃필 무렵이면 예외 없이 꼭 찾아오는 일시적 추위다. 봄에 대한 겨울의 시샘일까. 그러나 며칠 못 가 봄은 완연해진다. 발버둥쳐도 어쩔 수 없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는 자연의 섭리. 1990년 4월 8일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살아가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내가 만드는 목록에는 꼭 끼워지게 될 것이다. 오늘 조국이 등불 시사회가 있었다. 3시간 43분짜리 영화이다. 내일 나머지를 1시간 정도 보기로 했다. 그 시절 아버지를 중심으로 뭉쳐 흘린 국민의 피땀으로 인해 이 나라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뼈대가 서고 모든 모양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기록 영화였다. 1990년 5월 8일 요즘 영화 책발간 등으로 부모님에 대한 글 사진들을 노상대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버지 어머니 생전의 모습이 또렷이 떠오르는 등 더욱 그분들 생각을 많이 하며 지내게 된다. 어제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는 불란서에서 곧 온다는 나의 편지를 받으시고 식사 후 층계를 3-4칸씩 뛰어 올라가 내 방을 정리하셨다는 아버지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되고 어버이날인 오늘 묘소 참배를 가는 차 안에서도 새삼스럽게 눈물이 자꾸 핑 돌면서 마음이 울멍울멍했다. 근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풀린 듯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어 층계 오르내리기도 힘든 정도였다. 1990년 5월 9일 오늘은 가능한 한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빨리 기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요즘 KBS에서 방영하는 세계의 어린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내가 추구하던 행복, 삶이 사실 바로 저러한 것들이었다고 새삼 깨닫게 된다. 설화 대리석이 많이 나는 이태리의 어느 고장에 사는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대리석 조각품을 만드는 기술을 하나하나 전수받으면서 훌륭한 조각가가 될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농촌 어린이는 또 그 환경에서 농사 일을 차근차근 배우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삶이며 내가 생애 가장 큰 행복과 아름다움,
의미를 부여하는 바로 그 모습들인 것이다. 1990년 5월 12일. 기운이 좀 회복되는 것 같긴 하나 조금만 그를 들여다보아도 금세 피곤해진다. 나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무리를 하고 말았지만 몸은 무리하면 꼭 그에 해당하는 휴식을 받아내고야 마는 성질이 있나 보다. 1990년 5월 15일. 오늘 조국의 등불을 보았다. 생기 넘치고 절도와 질서가 있었고 희망 속의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해 조국을 건설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지도자의 역할,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지도자를 국장으로 장사 지내고서 매도해온 10년의 세월.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화염병을 던지며 반항하고 선배 알기를 개떡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온통 도덕 질서, 가치관 등을 뒤죽박죽으로 뒤집어 놓은 오늘의 이 현실은 그동안의 역사 왜곡으로 인한 기성세대의 자업자득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이 사회는 지금 단단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5.16과 유신 등 지난 인터뷰를 통해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이제 영화도 완성되었다. 또 작년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도 84.7%가 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도 현실은 또 다른 왜곡과 저질스런 장난으로 흐려지려 하고 있다. 왜곡이 또 시작되고 되풀이되는 이 현실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불행이다.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나라가 바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16일. 어제 세계의 어린이 프로에 등장한 터키 소녀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 그곳은 여성들이 주로 밭일을 하며 목화도 따고 하는 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하니까 17세에 결혼해서 평생 밭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같이 복잡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에겐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로 들리지만 그 소녀가 누리는 소박한 꿈과 행복이 부러웠다. 1990년 5월 20일. 맑았다고는 하나 바람이 세게 불고 험상궂은 날씨였다.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하수상하니 날씨도 변덕스럽고 주말마다 비가 오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단행본 서문을 쓰느라고 아침에 힘이 들었지만 아직도 완성을 못했다. 이것을 끝내야 마음이 홀가분해질 텐데. 오후에 회관에서 돌아오니 또 피로가 몰려든다. 아직 완전히 기력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옛말에도 있는 얘기이나 하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그 일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 큰 시련과 고난을 먼저 안겨준다. 그 시련을 거쳐 닦인 사람만이 하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비로소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 시련에 던져놓고 하늘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다. 발버둥치며 울부짖으며 그리고 또 인내하며 그 시련을 겪고 난 후에야 인간은 비로소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닦이지 않고는 도저히 쓸만한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슬픈 운명이니 어찌하랴. 그것이 하늘이 정해 놓으신 길인 것을 속 좁게 화를 내고 생각이 막힌 사람을 보면서 나는 오늘 생각해 보았다. 그 사람도 고생을 더 했더라면 그런 흠은 씻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